오늘 날선 토크의 진술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민주당 앞서서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임미리 교수에 대해서 오늘 고발 취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하를 했죠. 예. 그러면서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예. 밝혔는데요. 이 말 그대로죠. 이건 정말로 과한 대응이었고요. 하루라도 빨리 아무튼 인정을 하고 고발을 취한 것 자체를 오히려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애초부터 이건 뭔가 부적절한 이런 어떤 판단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고발 취하는 했는데 고발했다는 그 사건 자체가 주는 파장이 너무나 세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뜨거워한 거죠. 특히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은 종로에서 뛰고 있는 이낙연 후보입니다. 네. 이 선거 때 후보들의 마음은 늘 그래요. 노심초사합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중앙당에서 이거 사고 치지 않나. 중앙당에서 이런 어떤 실책이나 실수나 이런 걸 하면은 선거 판도를 한 번에 바꾸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당내 그 비판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 과도했다 해가지고 이제 정성호 의원, 홍일학 의원 이게 당내에서 이제 비판하다 보니까 이제 고소 취하를 했는데 취하가 좀 깔끔하진 않네요. 또 이 임미리 교수가 과거에 안철수 캠프에서 네. 이랬다. 뭐 이런 좀 뒤끝이 있는 취하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당초 민주당이 고발한 이유가 그 임미리 교수가 지난달 말이잖아요. 그 한 신문에 기고했던 컬럼 문제 삼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저도 이 칼럼을 읽어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 정시, 그러니까 어떤 이 정부는 촛불 정부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촛불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자기가 볼 때는 오히려 배신에 가깝다. 네. 따라서 결국은 어떤 필요할 때만 국민을 섬긴다고 하고 선거만 끝나면 돌아서 버리는 이런 어떤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그 심판을 해야 되고 그래서 투표를 하더라도 민주당은 빼고 하자. 네. 뭐 이런 어떤 그 요지의 어떤 칼럼이 되는 건데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그래서요. 예. 이런 어떤 임교수의 컬럼 기구를 두고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이 헌법적 가치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상 낙선운동 목적이다. 이런 부분이 두 개가 좀 맞서잖아요. 근데 저도 이 칼럼을 읽어봤어요. 예. 아주 유심히. 꽤 긴 칼럼이던데 말씀하신 것처럼 쭉 읽어보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찍지 말자라기보다는 원래 약속한 거 좀 잘 좀 하시오. 뭐 이런 취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 지도부가 이것을 제대로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고발을 했다는 느낌이 좀 들고 예. 그 다음에 또 비판을 했더라도 교수의 칼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적 가치 내에서의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이라면 예. 그것은 받아들여야죠. 오히려 그 칼럼이 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검찰에 즉각적으로 고발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오죽하면은 참여연대조차 논평까지 냈더라고요. 이것은 임미리 교수 고발은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이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중권 같은 교수는 내가 임밀이다. 또 예. 진중권 교수뿐만 아니라 뭐 권경의 민변 변호사도 그렇고 지금 다들 이제 비슷한 진보 진영 내에 많은 인사들이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좀 되새겨볼 일이다 두 생각합니다. 개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그 사법적인 그 부분인데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보면은 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어떤 행위로 어떤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있는 것인데 결국은 신문의 칼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뭐 거리에 나가서 뭐를 독려를 하는 이런 행위라기보다는 그런 사람 의사 표시의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네. 이게 법적으로 저촉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뭐 이제 법리적 논쟁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것조차도 별로 불필요한 게 예. 당사자인 민주당이 과도했다고 하면서 처리를 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어떤 당사자가 이렇게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논쟁을 벌일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그래서 민주당 하니까 이해찬 당대표가 이제 떠오르잖아요. 이해찬 당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진단을 했고요. 또한 굉장히 고발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으면 당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서둘러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아침마다 많은 이제 조간 신문들 예. 칼럼들 많이 봅니다만은 특정 정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문정권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또 뭐 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칼럼들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네. 이것을 두고 민주당이 왜 이렇게 과도한 민주당 공보국에서 발표한 이제 그 고발 취하 내용을 봐도 이것은 정치적으로 과도했다 네. 이런 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과도할까? 그만큼 조금 쫓기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지금 그 통합신당이 이제 구성이 되어 가고 있고 네. 미래 그 통합당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 선언을 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략 공천이 차츰차츰 야당에서 시작을 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 심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예 그냥 이번 참에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는 말 그대로 입에 재갈을 물리는 네. 좀 악수를 둔 거죠. 뭐. 요거는 이해찬 대표가 등장한 거는 그냥 그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 민주당만 빼고 투표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고발의 주체가 당이 되는 건데 정당은 법인격이 없어요. 네. 정당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결국은 나서가지고 그 명의로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해찬 대표의 명의로 지금 고발을 한 것이지. 네. 그래서 그러면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가 지시를 내리고 그래서 실무자가 한 것이냐 아니면 실무자가 알아서 하는 과정에서 당 대표 이름을 이렇게 거기다 넣은 것이냐. 제가 볼 때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칼럼에 쓴 작성자하고요. 고발 대상이 작성자하고 또 칼럼이 게재된 언론사의 책임자가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고발 당했죠. 예. 그거는 어떻게 두 개 다 봐야 되나요? 글 쓴 사람만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걸 실은 매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명예훼손 소송의 경우에 준해서 해석을 한다면 네. 어떤 그 해당 기자가 된 외부 그 기고자가 되든 그 사람도 어떤 그 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발행인 같은 경우도 네.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거기에 준해서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그겁니다. 이 핵심은 고발을 했잖아요, 검찰에. 그리고 당내 비판이 있어가지고 또 당내 비판뿐 아니라 많은 그 전문가들도 그렇고 예. 비판을 해가지고 고발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단순히 그 고발을 취소만 할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당 대표가 딱 나서서 네. 진지하게 이런 것은 잘못됐다. 네. 이런 것은 민주당이 이러이러해서 정말 크게 국민께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것이 이제 일파만파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예. 지금 고발을 취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파장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어요. 예. 그 진정성의 알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